네, 오늘도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그 미국 금융시장 살펴보다 보니까요, 유가가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을 움직인 이런 배경 중에 하나로 이란 핵 합의 복원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 뉴스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그동안에 뭐 밀고 당김 굉장히 했죠. 미국하고 이란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유럽연합이 그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일단 상당히 진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미국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네. 근데 어떤 입장 뭐 이런 건 일체 입을 다물었고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하면서 유럽연합이 이제 최종안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란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걸 봤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란 반응을 유럽연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전달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유럽연합에 보냈다. 이게 그래야 이제 이란에 전달되도록 보냈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사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미확인된 장소에서 그 핵물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그거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란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리고 2015년 그 핵합 협상 지금 이제 트럼프 때 그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탈퇴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때는 그 문제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는 국제원자력기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들어가면 우리 안 한다 이랬는데 글쎄 거기서 조금 뭔가 양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새벽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란이 일부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부 양보를 예, 했다고요? 그리고 몇 주 전보다 훨씬 합의에 가깝게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다 하면서도 입장 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뭐 아직 합의에 도달한 건 아니다 하는데 네. 지금 뭐 마지막까지 이제 밀고 당기를 할 모양인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네. 불만입니다. 음,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기자들한테 지금 뭐가 올려져 있는 모양인데 그거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면서 그대로 타결이 되면은 이란에 대해서 매년 1,000억 달러 정도를 그냥 그 돈을 주게 되는데 그 돈이 전부 뭐 헤즈볼라, 하마스 같은 데로 갈 테니까 두고 봐라. 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이스라엘도 좀 달래고 하는 모양인데 자우전 어찌했든지 그동안에 한 3년 이상 계속 지금 밀고 당김을 해왔는데 자우전 굉장히 속도는 빨라지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이 지금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우디는 말을 안 듣고 네. 좀 제가 좀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미국하고 친한 그 동네 나라가 사우디, 이스라엘, UAE라고 어제 말씀하셨던가요? 그리고 뭐 쿠웨이트도 쿠웨이트. 이제, 예.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은 조금 다르다고 치고 네. 3개 정도인데 지금 사우디가 워낙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제는 미국이 확실히 좋은 반응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까요? 어제 뭐 사우디가 좀 나쁘게 하고 그런 게. 글쎄 그 속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요. 네. 일단 좌우지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유가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다시 좀 흔들 이제 움찔움찔 네. 하니까요. 그래서 좀 급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데 네. 참 복잡합니다. 미국이 네. 지금 뭐 이쪽도 달래야 되고 저쪽도 달래야 되고 지금 하는 건데 좌우전 미국은 지금 확실히 이란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는데 꽂힌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사우디랑 이란은 또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죠.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무지하게 나빠져. 예, 그렇죠. 예. 원수죠. 거기서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예. 근데 또 사실, 네. 최근에는 또 미국이 저러니까 또 뭔가 좀 물밑 접촉 같은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중동도 저는 뭐 중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네. 옛날 같지 않으니까 좀 그 재편이 이제 되나요? 예, 어떤 네. 그 편 나누기 예. 뭐 복잡한 그런 맥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석유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아주 바짝 붙어 있는 근데 거죠. 석유에 관련돼서는 이란 이 핵합의 같은 게 잘 되더라도 실제로 오는데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뭐 그렇죠. 6개월 이상 네.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이란 말고도 독일하고 카나다도 무슨 뭐 수소 관련돼서 협정도 맺고 뭐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숄츠 독일 총리가 아주 발등에
그야말로 바쁩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지금 그 가스프롬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가 사흘 동안 완전히 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노르트 스트림 그1 네. 통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뭐 가스값이 또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외신을 보니까 그 숄츠 총리가 캐나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들랜드주 여기가 이제 보니까 캐나다 그 그린 수소 허브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 트리도 캐나다 총리하고 그 수소 동맹 구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해가지고 3년 안에 그 캐나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러시아 가스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는 분석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숄츠가 좀 LNG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리도가 조금 좀 튕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은 캐나다는 서쪽에서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동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항구에서 실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캐나다 아시다시피 그건 뭐 그렇죠. 이쪽으로는 좀 비행기 길죠? 타고 한 뭐 네, 6시간 정도 걸리는 데니까 네. 그런 그 수송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그 어떤 LNG를 직수출하는 인프라도 별로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숄츠 총리가 어떻게든지 좀 해봐라.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은 그동안에 LNG를 전부 그 관으로 받아왔는데 그렇죠. 지금 네. 뭐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딱 그냥 공실 거꾸로 실으니까 이제 급하니까 LNG 그 해상 터미널 이제 그 항구에 터미널도 만들고 뭐 그걸 하는 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뭐 가스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뭐 그 이렇게 그저께 보니까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9월 인도분 가스 선물이 뭐 한 20% 이상 올랐고 1년 전에 비하면은 11배 이상 뛰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뭐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스로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경우에 이걸 하루 아침에 뭐 원유나 석유로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발전도 그렇고 예, 가스가 그냥 막 5배, 10배를 뛰어도 당장은 음.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예. 뭐 독일이 지금 뭐 아주 뭐 그동안엔 독일이 꽤 비축도 많이 하고 뭐 굉장한 거 이게 준비 잘 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딱 까고 보니까 뭐 뭐 비축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게 뭐 몇 년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캐나다도 사실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설명해 주신 네. 대로 네. 그거를 가스관으로 동쪽까지 가서 그걸 또 액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로 가려면. 예. 그 인프라가 뭐 돼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캐나다도 엄청난 투자를 예.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뭐 그런-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게 글쎄. 건설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네. 다 해놨다가 또 다 해결되면 네. 또 못 쓰는 거니까. 사실 뭐 전쟁 끝나고 나서 뭐 가스 가격 다시 돌아오고 공급이나 이런 게 좀 다시 해결되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곤란할 이게 텐데. 참 독일이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참 수소 동맹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좀 신선하긴 하네요. 분명히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시점에 약간 멀리 보고 구축을 한다는 것도 네. 글쎄 멀리 보고 구축을 하는 거겠지만 지금 뭐 워낙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니까 뭐라도 잡는 심정일까요? 예, 지금 네. 캐나다는 이제 수소가 이제 그 상당히 강하니까 독일이 이제 수소 동맹 합시다 하고 LNG 좀 주십시오 했는데 수소 동맹은 하기로 하고 LNG는 글쎄요 하니까 솔직히 총리가 지금 뭐 참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갔다가 헛걸음 한 것처럼 네. 뭐 그런 기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독일이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교훈을 진짜 그럴 깊이 겁니다. 새기고 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가스 의존도를 확실하게 줄여 나갈 것 같아 보이네요. 사실 네. 독일이 굉장히 과거에 대한 교훈을 학습을 잘하고 또 적용을 잘하는 나라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네. 그 이제 그 유럽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이제 단계적으로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연말까지 이제 원유 완전히 이제 그 해상은 네네. 완전히 중단하죠. 네, 그다음에 네네. 2월 5일까지인가는 이제 석유 제품도 네. 이제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독일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유럽이 이제 당신들하고 이제 러시아하고는 도저히 거래 못한다. 이러면 이제 러시아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예. 많이 좀 예. 로이터 블룸하고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아시아에 대한 특히 석유 제품 판로를 지금
대대적으로 개척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또 뭐 나프타 같은 것도 지금 네. 더 팔겠다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시아 쪽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 여러 국가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러시아 석유나 뭐 가스 같은 거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그러면은 아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석유 제품 판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로이터가 이제 시장 관계자들 인용을 해서 전했는데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이런 석유 제품, 러시아 석유 제품 공급 물량이 6월, 7월만 해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35만 톤 정도로 아주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제재가 있으니까 바다에서 환적 이제 배에서 배로 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추적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그리스 칼라마타 항 같은 인근에서 이달에 해상 환적 이제 러시아 그 석유 제품 해상 환적 물량이 한 달 전보다 한 25% 이상 증가해서 한 100만 톤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그 나프타는 이제 플라스틱 제조의 주요 네. 원료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사는데 이것도 지금 이 내년 2월 그 석유 제품 그 유럽연합 금수를 앞두고 이제 유럽에는 이제 더 팔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시아 쪽에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지금 판로를 개척을 해서 여기도 역시 싱가포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토국이 7개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푸자이라인데 거기다가 더 많이 지금도 공급을 하는데 그걸 대폭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자들 얘기는 여기다가 가서 이제 브랜딩 섞는 거요. 네.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석유 세탁 비슷하게 해서 예, 그 원산지 세탁. 그렇게 네. 파는 게 러시아 석유를 직접 사는 거를 좀 꺼리는 바이어들한테도 굉장히 어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쪽에 그 브랜딩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예. 겁니다. 그럼 결국 유럽만 진짜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그 유럽에서 어떤 이렇게 제재를 하고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러시아는 네. 또 아시아에다가 팔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은 아시아 쪽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른 건 있지만 뭐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뉴스는 사실 공급이 안 되고 그러는 건 많지 아니니까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또 러시아는 또 아시아 쪽이 사실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가깝죠. 예, 그래서 한쪽이. 지금 보니까 그 러시아가 나프타 수출이 이달 들어가지고 하루 평균 한 13만 배럴 정도. 네. 예, 그래서 이게 전달보다 한 84%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와, 84%. 예, 그리고 이제 그 나프타를 그 휘발유 혼합 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그 수요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것도 지금 러시아가 그런 쪽으로 좀 틈새 시장을 또 공략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미 자기네 러시아는 이제 우랄유죠.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휘발유 혼합 연료로 해서 올해 초부터 인도에도 공급을 한 것 같다. 이제 확증은 없는데 그런데 나프타를 직접 파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브랜딩해서 파는 게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전 러시아가 유럽 시장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전 같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랬는지 이런 쪽으로 아시아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 뭐 이런 쪽 것. 그다음에 사우디도 지금 러시아 석유 제품을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네. 한 달 1년 전보다 샀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지금 원유는 엄청나게 나지만 이게 정제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에너지 시장 그 판도도 엄청나게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예. 참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좀 확실하게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하려면 사실 에너지 분야가 핵심인데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사지 않는 이런 문제 외에도 사실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러시아를 포위하고 이렇게 안 사겠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참 고통은 굉장히 큰데 비해서 이게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되네요. 에너지는 이건 사람이 사는 아주 직결되는 먹는 거하고 네. 그 두 가지는 직결이 되기 때문에 풍선 누르면 한쪽이 붉어져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요. 이런 정적인 논리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유럽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유럽이 네. 지금 좀 대책 없어 보이고 네. 독일이 이렇게 뭐 진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게 이해가 되고 유럽에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사실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유럽이 굉장히 꼬여 있다, 어렵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시장을 어떻게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웠던지 지금 AFP 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어제 네. 밤 늦게 나왔는데요. 그 튀르키예, 네. 터키죠. 예.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몇 차례 한 모양입니다. 네. 그 아데모 미국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그 제재 같은 거 네. 총괄 하는 모양인데 지난 6월에 조용히 이제 AFP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직접 가서 네. 그 경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번 주 초나 뭐 지난주 말쯤에서 튀르키예 경영자 협회하고 튀르키예에 있는 그 미국 상업회의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재를 좀 지켜라. 그리고도 안 되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튀르키예 재무부 차관하고 이 아데모 부장관이 직접 통화해서 또 경고를 한 모양. 잇따라서 예.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하시죠? 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이달 초에 흑해안 네. 그 소치에서 만났죠. 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우리는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합시다. 네. 아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AFP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 미르 결제 시스템에 그 튀르키예 은행들이 더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재무부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주 세게 경고를 한 모양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튀르키예 재무부가 성명을 냈는데 아주 더 미운 짓을 했습니다. 제재 준수 원칙은 불변이다. 튀르키예를 우회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제재 우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되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네. 런던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 얘기는 내년이 튀르키예 총선이거든요. 선거 네네. 있으니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 뭐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러지 않을 텐데 중소기업하고 이제 내수 기업들은 정부가 묵인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러시아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돈의 논리는 이거는 네.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저희가 뭐 그 중국 쪽도 어떤 뉴스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사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원화가 워낙에 이제 강세고 이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 원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세고 그 이제 달러만 강세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 원화 가치만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다 그렇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위안화도 보니까 지금 이달 들어서 한 달러에 대해서 한 1.8% 정도. 가지고 뭐 지금 보니까 뭐 최근 그 하락폭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에 여러 소식통이다 하면서 전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드디어 칼을 뺀 것 같습니다. 몇몇 그 자국 은행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이 은행들이 막 달러를 막 엄청나게 살려고 막 위안화를 막 굉장히 내다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스톱해라 지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달에만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가 한 1.8%가량 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절하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가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뭐 그 인민은행에 금리를 2차례나 인하를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준금도 네, 뭐 낮추고 네. 뭐 이런데 뭐 지금 이게 뭐 쉽지가 않은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칼을 빼서 하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정부가 지금 뭐 윤 대통령도 지금 뭐 계속 네, 뭐 환율 얘기를 네. 하는데 이 환율을 참 이게 환율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게 환율에 관련돼서는 예전에 우리 아시아 크라이시스 때도 봤지만 억지로 눌러놓으면 한 번에 터져가지고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은 보니까 중국은 이렇게 위기가 되면 그 위안화 강세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랬던 경향이 많이 있는데 누르면 결과는 한 번에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가 터질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로이터가 그래서 이제 중국 외환관리국에 이제 논평을 좀 요청을 했더니 네. 이메일로 성명을 보냈는데 여기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중국 기관들이 불합리하게 대규모로 외환을 사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그래도 다른 비달러 통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를 그럼요. 한 걸로 되어 눌러놨으니까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매일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그 투기 세력 근절, 뭐 이렇게 네. 뭐 가수요, 뭐 그런데 세상에 뭐 가수요라는 게 어딨어요? 수요라는 다 수요는 다 수요지. 네. 가수요와 진짜 수요에 뭐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참 뭐 되게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곡물 수출, 그 우크라 곡물 수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서 네. 뭐 전쟁 수준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미국 관계자 얘기도 그 국제사회 협력이 잘 되고 있고 이달에 한 400만 톤 정도에 될 것 같다고 네. 이렇게 했고 그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그 수출한 게 한 달에 한 500만 톤에서 한 600만 톤이니까 네. 거의 다 상당히 된 거네요. 진전이 네. 빠른 건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보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철도라든가 강 같은 거 이렇게 육로로 수송하는 것도 이제 이른바 뭐 연대의 길 뭐 이런 것도 구축을 네. 했다고 하고요. 이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가 철도가 이게 또 다르잖아요. 궤도가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도 수송에 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로 와서 국경에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상태고 이것도 이 물량도 한 250만 톤 정도가 된다고 지금 하고 이건 이제 곡물 외에 다른 수출품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뭐 그쪽에서는 그래도 좋은 뉴스가 있는 예, 거네요. 오늘 새벽에 보면은 그 러시아 쪽 그 집계가 나왔는데요. 타스통신이 전했는데 러시아 밀 수출이 지난 그러니까 7월 8월에 한 590만 톤 정도 많이 늘어나는 모양인데 그래도 작년 이맘때보다는 한 27%가 아직도 낮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 러시아가 밀 수출이 지금도 흑해 기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계절적인 그 물류 차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는데 일단 그 러시아 밀 수출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인 거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러시아 관계자 얘기가 그 곡물 수출 합의는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얘기 오늘 새벽에 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그 자기들 이건 뭐 인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자기들도 밀을 팔아야지 네.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역시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게 모든 거에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근데 저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올해 초죠. 1분기 때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정말 국제사회에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없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고 6개월이 지났잖아요. 뭔가 이제 곡물 수출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제재나 이런 게 있어도 뭔가 이제 막 러시아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약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좀 이제 전에 비해서 관심도가 국제사회에서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점차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영국 가디언 오늘 새벽에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앞으로 6개월 어떻게 될지 이거를 5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요? 자세히 못 보고 이렇게 제목만 네, 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겨울철이 돼서 네. 어려워지면은 유럽도 어렵고 이제 유럽이 이제 특히 그 에너지난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전쟁을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네. 또 관측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예전부터 있던 관측이죠. 겨울까지 가면은 네. 너무 힘들어지니까 서로 네, 그렇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유럽이 근데 지금 요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계속 강하게 세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크림반도 얘기는 뭐 전쟁은 예. 전쟁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국은 뭐 30억 달러 또 뭐 더 준다. 독일도 막 무기 무기 더 공급하고. 준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푸틴은 별로 그렇게 뭐 요즘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오히려 그 젤렌스키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참 이게 몇 년씩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어휴 진짜 그러면 큰일이죠. 이게 가능은 한 건가요? 그냥 계속 이렇게? 왜냐면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인지 6개월이나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계속 돈을 대주는데 지금 네. 저 계속 무기 대주고 하는데 세상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짜가 없는데 네. 저걸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털어낼지 우크라이나 다 망가지면 이제 그거 가서 재건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시장일 거 아닙니까? 네. 죽는 사람들은 참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예. 애꿎은 젊은 사람들만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예, 그 금융시장에서도 네. 그 우크라이나 전장 처음에 났을 때 뭐 당연히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거 오르는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뉴스가 뭐 좋은 뉴스인지. 그래서 뭐 잭슨 홀 얘기도 오늘 했지만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면 나한테 좋은 거야?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합의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엄청나게 뭐 좋은 뉴스고 뭐 10%, 20% 올릴 수 있는 뉴스라 네, 이것만 나오면 그런 뻥칠 수 예, 있다. 기대를 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싹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지가 네. 않아서 그런지. 새벽에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석유 메이저들이 뭐 엄청나게 횡재했다고 막 비판을 했는데 네. 곡물 메이저들도 카길 뭐 어. 이런 데가 엄청나게 또 횡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고 참 예,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참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는 진짜 빨리 끝나면 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유럽의 경기 침체가 좀 그나마 좀 덜 오르면 빨리 좀 타결이 돼야죠. 예, 이쪽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오늘 국제 뉴스까지 잘 들어봤고요. 예, 오늘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